네,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이 오늘 새벽 개성 북쪽에서 이 스커드-C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잇따라 발사를 했는데요. 네네. 지난 9일에 이어서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우선은 지금 이제 미국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의 입항, 그다음에 한미 해상훈련이 이제 곧 이루어지는데요. 7월 16일부터 이루어지고 네. 그런 해상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불만, 또 북한의 반발성 시위 이런 성격이 우선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네. 북한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관련돼서도 북한이 사회문화적인 측면, 특히 그 아시안 게임에 대한 북한 참가나 응원단 참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네네. 또 하나 그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압박 기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환을 압박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그런 그 전략적 의도가 숨긴 그런 발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화정 양면 정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네. 발사된 미사일이 스커드-C라고 합니다.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라는데 그럼 우리 네. 어느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고 또 위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죠. 그 500km 정도의 북한의 스커드-C형 미사일이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한다면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 발사했을 경우에 네.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타격권 안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일본도 동해상에서 발사가 이루어진다면 일본 열도의 서부 지방도 그런 그 탄착 지점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그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위력이 있는 그런 무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북한이 그동안 이제 스커드 미사일 계통의 미사일들을 계속 개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도 그런 실험의 성격도 한편으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여전히 스커드 미사일은 그 거리 탄착 거리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그 탄착권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과 일본, 특히 우리 남한을 위협하는 그런 차원의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이 사거리에 포함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특히 최근에 이렇게 발사 지점을 보면은 지난 9일에는 황해북도 평산에서 이 영토를 가로질러서 이 동해상에 떨어졌고요. 네. 이번에는 네네. 서울에서 가까운 개성 북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네네. 발사 위치라든지 또 이 최근에 이렇게 이동식 발사대를 자주 이용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발사 위치가 지금 뭐 항해도 평산에서 이번에 이제 개성 북방이다 이렇게 두 군데가 이제 9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두 군데가 발사 지점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이것은 이제 군사분계선에 아주 근접한 지역에서의 발사를 통해서 또 이 지역들이 사실 서울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의 지역들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부와 우리 군 당국을 상당히 위협하는, 압박하는 이런 그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대체로 동해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해안에 근접한 그렇죠. 네. 그 무수안이랄지 뭐 이런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보면은 황해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상당히 향상돼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북한 지역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미사일이 500km 탄착 지점 형성해서 동해상으로 가는 수준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네. 그런 차원에서의 기술적인 부분. 또 하나는 중국도 약간 간접적으로 좀 그 겨냥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그렇습니다만 중국에게도 약간 그 부담을 주는. 왜냐하면 황해도 지역에서의 발사는 방향만 바꾸면 사실은 뭐 중국의 베이징까지도 타격권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과 정치 군사적인 그런 그 입장들이 반영된 그런 차원에서의 황해도 쪽에서의 발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노동신문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 이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 김정은이 현지 지도하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같은 네네. 맥락에서 좀 이동식 발사에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그렇게 북한은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됩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 발사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우리의 그런 감시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동식 발사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북한의 발사대를 찾아서 그것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굉장히 약화시킨다. 예를 들면 이제 터널이랄지 이런 데 들어있다가 발사하고 바로 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고정식 발사대랄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무기 체계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발사 지점을 옮겨가면서 이동식 발사대의 그런 위협은 이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제 그 위험성이 더욱더 이제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요. 이 북한이 네네. 또 최근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오늘 네네. 15일에 실무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의를 했고 이제 우리 측은 17일 날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17일 날 실무회담을 갖자고 이제 다시 수정 제의를 했는데 네네. 이렇게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해오는 배경, 네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강원 양면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핵 문제랄지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고 있고 남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정치 군사적인 부분은 풀리지 않고 있는 또 남한과 미국의 그런 합동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강경 행보를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저강도 무력 시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또 남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남측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모티브들을 찾는 그래서 특히 아시안 게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선제적으로 그런 입장들을 표명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의 전환을 또 압박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그 대화 공세 또는 아시안 게임 참가 그런 의지 표명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한하고 또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중 관계가 두터워지면서 이런 부분에 네.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직접적으로 표현을 북한이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북한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보면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그런 관계를 풀어간다 이런 측면보다는 중국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북핵 문제에 대한 부분 또 그 통일 방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의 통일 방안들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어떤 북한의 행보가 군사적인 그런 저강도 무력 시위의 형태로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또 좀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북한이 지난 9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 두 발의 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 보름 남짓하는 동안에 무려 이 9발의 발사체를 발사를 했는데 또
특이한 게 지난 7일이었죠. 이 북한 국방위가 남북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네. 우리 측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한중 간의 관계 또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세가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북한의 이렇게 이 강원 양면 전략에 대해서 우리 측은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 지금 뭐 상당히 뭐 간접적인 형태로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에 대해서는 대응 태세는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또 그러한 상황이 그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가 남측을 적극적으로 또 타격하는 부분적으로 타격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이전에 그런 군사적인 부분의 대비태세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북한이 아시안 게임 참가를 할지 또 뭐 그 8월 달에 교황 방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남북 관계가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개선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우리 정부가 좀 더 대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북한과의 대화를 또 할 필요도 있다. 그걸 네. 통해서 지금의 북한의 그런 무력시랄지 이런 것들을 좀 격상시키거나 그것을 또 해소시키는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부가 좀 더 대화에 방점을 두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협조체제 또 한미 중 나아가서는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네.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지금의 그 북한의 행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절시키는 뭐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또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김 교수님, 이 네네. 남북 관계가 지금은 좀 꽉 막혀 있는데 그 어떤 네네. 대화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이번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 실무회담 뭐 그런 네네. 것이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좀 그 흐름 자체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시안 게임은 뭐 어차피 북한의 이른바 민영 응원단까지 오는 상황이라면 네. 그 체육회담이 지금 수차례 또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당국 간에도 그런 안전 보장, 안전 문제랄지 또 체제와 관련된 체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화 쪽으로 가는 흐름들을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지금 이제 교황 방한까지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남관계를 구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 올해 한 차례 이루어지고 지금 거의 중단이 돼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재개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남북 당국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하는 그걸 통해서 그 남북 당국의 상호 이해관계를 좀 맞물리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것을 돌파구로 해서 남북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